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세계 최고의 성공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완벽한 슈퍼히어로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매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과 함께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2013년 팀 페리스의 노트를 보면 한쪽에는 우울증과 강박에 시달리는 모습이, 다른 한쪽에는 놀라운 성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진짜 모습이에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이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봐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특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팀 페리스가 200명이 넘는 세계 최고의 성공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 불안, 자기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젊은 시절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대요. 지금은 수만 명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연설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죠.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주 100시간 이상 일하면서 번아웃과 싸우고 있어요. 타이탄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클 조던은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번 가까이 경기에서 졌으며 26번이나 결정적인 슛을 놓쳤다. 나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팀 페리스 자신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에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그도 2013년에는 하루에 커피를 8잔씩 마시며 불안과 싸웠고 일주일 내내 같은 청바지를 입고 지낼 정도로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그의 수동적 소득은 20% 이상 증가했고 꿈에 그리던 집을 샀으며 명상 습관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의 모습이에요. 타이탄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리차드 브랜슨은 난독증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됐다고 말하고, J.K. 롤링은 우울증을 겪으며 해리포터의 디멘터를 창조했죠.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운동하기 귀찮아하며 때로는 정크푸드를 먹고 죄책감을 느껴요. 다만 차이점은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거죠.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해요. 슈퍼히어로는 없다. 단지 영웅적인 순간과 평범한 순간을 오가는 인간들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주는 위로가 크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평범하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언제든 영웅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이탄들의 진짜 비밀은 자기 수용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의성과 회복력의 원천으로 삼았죠. 우울할 때는 우울한 대로, 불안할 때는 불안한 대로.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에요. 우리는 왜 이토록 완벽함에 집착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발달한 본능이라고 해요. 원시 시대에는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기에 우리 뇌는 완벽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됐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완벽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고 있어요. 완벽함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움직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면 기준이 더 높아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존재죠. 100점을 받으면 다음엔 1등을 해야지. 1등을 하면 전교 1등을 해야지. 전교 1등을 하면 전국 1등을 해야지. 끝이 없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런 완벽주의를 더욱 부추겨요.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완벽한 몸매, 페이스북에서 보는 행복한 가족 사진, 링크드인에서 보는 화려한 커리어.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이에요. 아무도 실패한 순간이나 우울한 모습을 올리지 않죠.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비하인드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완벽주의의 또 다른 함정은 시작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기회를 놓치며 정작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어요. 완벽주의는 창의성도 죽여요. 완벽한 아이디어만 찾다가 정작 좋은 아이디어들을 놓치게 되죠. 픽사의 에드 캔멀은 초기 아이디어는 모두 형편없다고 말해요. 토이스토리도 처음엔 실패작이었지만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면서 명작이 됐어요. 완벽한 첫 시도를 기대했다면 토이스토리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장애, 섭식장애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완벽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불완전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완벽주의자들은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 정도론 부족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나의 생각으론 완벽함이란 마치 지평선과 같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환상이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 불완전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는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어요. 실수투성이어도 부족한 점이 많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이 시작돼요. 팀 페리스의 2013년 노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같은 시기에 극도의 우울감과 놀라운 성취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잡한 존재예요. 이 양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삶의 시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성공은 새로운 문제와 책임을 가져와요. 더 많은 돈을 벌면 세금 걱정이 생기고, 유명해지면 사생활이 없어지며,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성공의 정상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CEO들이 많은 이유예요. 반대로 실패 속에서도 성장과 기회가 숨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당시엔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픽사를 만들고 넥스트를 창업하며 더 큰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실패가 없었다면 아이폰도 아이패드도 없었을지 몰라요. 실패는 변장한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요. 성공 아니면 실패, 행복 아니면 불행, 완벽 아니면 실패자. 하지만 실제 삶은 회색지대가 대부분이에요. 성공 속에 실패의 씨앗이 있고 실패 속에 성공의 싹이 있죠.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고 완벽과 불완전이 공존해요. 이 복잡성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지혜가 생겨요. 팀 페리스가 하루에 커피를 8잔 마시며 불안에 떨던 바로 그 시기에 수동적 소득이 20% 증가한 것처럼 우리 삶도 모순으로 가득해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양면성을 이해하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성공한 기업가들의 조울증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극도의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야 큰일을 해낼 수 있지만 그만큼 감정의 진폭도 커지는 거죠. 이것은 병이 아니라 창의성과 추진력의 원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SNS에서 타인의 성공만 보고 자신의 실패와 비교하며 좌절해요.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도 집에 가면 불안에 떨고 관계 문제로 고민하며 건강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삶은 없어요. 모두가 각자의 전투를 치르고 있죠. 이것을 알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더 관대해질 수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실패 없는 삶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경험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팀 페리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예요. 완벽한 타이탄은 없어요. 단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가는 인간들이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완벽함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정의 완벽함이에요.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과정에 충실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따라오곤 해요.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1%의 개선을 강조해요.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엔 37배나 성장한대요.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거의 0에 가까워지고요. 작은 행동의 누적이 만드는 복리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꾸준한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꿔요. 과정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반드시 1등을 해야 해라는 압박 대신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여유로운 마음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곤 해요. 긴장하면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편안하면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거든요. 운동선수들도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요. 농구 선수는 이번 슛을 넣어야 해가 아니라 평소 연습한 대로 폼을 유지하자에 집중하죠. 골퍼는 스코어보다 스윙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해요. 이렇게 과정에 몰입할 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와요. 이것을 플로우 상태라고 하죠. 과정의 완벽함은 시스템 구축과도 연결돼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목표보다 매일 아침 2시간씩 글을 쓴다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에요. 시스템을 따르다 보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달성되거든요. 과정에 집중하면 실패도 다르게 보여요. 결과만 보면 실패는 끝이지만 과정으로 보면 실패는 피드백이에요.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라고 했어요. 과정의 아름다움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거나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이나 마음챙김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현재에 충실할 때 불안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최고의 창의성이 발휘돼요. 나의 경험상 과정에 집중하면 즐거움도 커져요. 결과만 생각하면 목표 달성 전까지는 계속 불만족스럽지만 과정을 즐기면 매일이 성취감으로 가득해요. 오늘도 계획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죠.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성공을 만들어요. 과정의 완벽함은 꾸준함과 같은 말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완벽함이에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재능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당신도 지금 이 순간 과정의 완벽함을 실천하고 있어요.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이야기는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예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보디빌더가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되다니.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수십 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어요. 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그의 말처럼요. 처음 할리우드에 진출했을 때 모든 캐스팅 디렉터들이 그를 거절했어요. 너무 근육질이다. 이름이 너무 길고 이상하다. 억양이 너무 심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어 발음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연습했고 연기 수업을 받았으며 네트워킹을 위해 파티에도 열심히 참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터미네이터라는 완벽한 역할을 만났어요. 꾸준함의 비밀은 복리 효과에 있어요. 처음엔 변화가 미미해서 포기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요. 대나무는 5년간 땅속에서 뿌리만 키우다가 6년째에 갑자기 30m나 자란대요.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력이 쌓이고 있어요. 꾸준함은 재능을 이겨요. 연구에 따르면 천재성보다 열정과 끈기가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해요. IQ 150의 천재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평범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도 결국 꾸준함의 다른 표현이죠.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작게 시작하기예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금방 지쳐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보다 5개로 시작하는 게 나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5개가 습관이 되면 10개로, 10개가 편해지면 20개로 늘려가면 돼요.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의 씨앗이 돼요. 꾸준함의 적은 완벽주의예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내일 제대로 하자라고 미루다가 아예 안 하게 되죠. 70%의 노력이라도 0%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리 사인펠드는 달력에 X 표시를 하며 연속 기록을 이어갔대요. 체인을 끊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꾸준함은 자신감도 만들어요. 매일 약속을 지키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 자신감이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선순환이 시작돼요. 반대로 계속 포기하면 나는 역시 안 돼라는 부정적 자아상이 굳어져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꾸준함의 또 다른 힘은 모멘텀이에요. 처음엔 무거운 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힘들지만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하게 돼요. 운동을 3주만 하면 안 하는 게 더 불편해지고 글쓰기를 한 달만 하면 쓰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습관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놀드가 말한 퇴장하지 마라는 정말 중요한 조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직전에 포기해요. 금광을 파다가 1m 앞에서 그만두는 것과 같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돌파구가 열릴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터미네이터 순간이 곧 올 거예요. 세상에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줘요. 완벽하지 않아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불완전함이 독특함과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까지 시도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는 동기부여 연설가가 됐어요. 완벽한 몸이 없어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정말 강력해요. 템플 그랜디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폐증 때문에 동물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혁신적인 가축 시설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됐어요. 지금은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다름이 곧 재능이 된 거죠. 에미넴은 심한 말더듬이었어요. 학교에서 놀림받고 왕따를 당했죠. 하지만 그는 랩을 통해 말더듬을 극복했고 오히려 그 경험이 독특한 랩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가사로 승화시켜
전 세계 팬들의 공감을 얻었죠. 상처가 예술이 된 거예요. 일반인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에요. 한 여성은 암 투병으로 머리카락을 잃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된 거죠. 또 다른 남성은 실직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살려 실직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수용이에요.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태도요. 이런 당당함이 생기면 남들의 시선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게 돼요. 두 번째는 재해석이에요. 약점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민함은 섬세함이 될 수 있고 느림은 신중함이 될 수 있어요. ADHD는 창의성과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내향성은 깊은 사고력의 바탕이 될 수 있죠. 모든 특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을 보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연결이에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보다 상처 있는 사람이 더 공감을 얻어요.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 곧 용기라고 말해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고 그것이 힘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의 생각으론 불완전함은 신이 준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노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성장할 이유가 없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들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요. 당신의 불완전함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